안녕하세요. 윤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썰을 좀 풀기 위해서 영상 한 4-5개를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코딩 방법에 대한 얘기와 저희가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들어보면은 AI를 쓰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개발시 정말 사라질 것인지 저희가 요 인덱스를 가지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불과 이제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걸 바뀌었거든요. 2-3년 전만 해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온라인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내가 코딩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개발자로 이제 가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언어를 얘기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거부터 먼저 흥미를 갖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CS 지식을 가져야 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면은 자바라든지 C++ 같은 거를 다룰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잡고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노트북을 쓰면서 책도 보고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 사실은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있어요. 저희는 무작정 그냥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만들고자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만약에 만들 것이 있었던 사람, 좀 더 현명하게 내가 개발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선택하는 건 2차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플랫폼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그 녀석을 내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용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리눅스용을 만들 것인지, 이렇게 특정 플랫폼을 마음에 두고 그 녀석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플랫폼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저에게 결정된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 있는 API예요. 사실은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100개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은 한 5%?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이 플랫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윈도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데이터, 연산자, 그 다음에 모듈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물론 제어구조 있죠. 자, 이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얘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플랫폼의 기능을 얘가 직접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API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터페이스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 쓰는데, 그런 플랫폼의 기능을 쓰려고 하면은 또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또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기능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플랫폼을 써야 되고 그 플랫폼은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하려면은 어떤 API를 써야 되고 또 API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또 언어적인 또 스킬도 길러야 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뭐 아키텍처,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을 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세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6개월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전문가가 된다기보다는 일단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계속 현장에서 이제 노하우를 많이 길러내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걸려야만 이 내용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좀 혼란스러운 게, 이걸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상 여기서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직접 물어보기도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친구한테 물어보자고 하니 그 친구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개인 가외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색과 여러 가지에 또 이제 직접 코딩을 하면서 오류를 계속 만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개인 가외 선생님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있으면은 그 녀석을 얘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얘가 좀 알려주면은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들은 얘한테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딩도 얘가 해줘요. 내가 해달라고 하면 얘 코딩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딩을 직접 하는 것을 조금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얘한테 시키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코딩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전부터 제가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어떤 것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냥 해주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코드를 작성해 주겠죠? 그럼 코드가 막 나와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요.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만 말을 해요.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게 맞는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고 얘 맞네. 그러면은 얘한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얘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단점 좀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는 거죠. 공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아니라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더 좋은 건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게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입문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20대 또는 30대가 오히려 더 저보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큰 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을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는 코드를 하면서 서로 간의 리뷰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AI가 이제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AI는 확률을 통해서 데이터를 꺼내는 거지 정답을 꺼내는 녀석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우리는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해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lek처에서도 교육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가능하면 줄이고 이제 아무래도 그들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또 AI를 통해서 개인 선생님을 두고 얘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체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는 일입니다. 코딩을 얘가 하고 저희는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은 얘가 만드는 결과물 보고 그거 좋아. 그거 쓰자. 근데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바꾸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선택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인 것 같고요. 즉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혼자서 모든 타이핑을 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지식도 굉장히 협소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지 않던 패턴이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걸 물어보면서 내가 뭔가 확정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작성하는 그 속도도 빨라지게 돼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가? 아니면 코드를 얘한테 맡기고 우리가 확인만 한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방식으로 코드 작성할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요즘에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노래방 갈 때도 노래 가사를 이제 안 잊어먹었었는데 점점 잊어먹고요.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으면은 운전하기가 좀 힘들고요.
내가 전화번호부가 없으면은 전화 걸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또한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8개월 전부터 저는 일체 코딩을 안 하고 AI에게 무조건 맡기는 방식으로 해봤더니 역시나 코딩은 좀 서툴러졌는데 대신 많은 것을 얻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AI가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지보수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를 AI가 잘 못해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드를 잘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합니다. 인간이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AI와 함께 많은 코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의 역할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바로 이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AI가 이제 많으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많은 다양한 그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은 이제 1인 사장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업 이전에 내 스스로가 한번 경험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취업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걸 서비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코딩을 할 때 그냥 막 말하면 되는 건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